안녕하세요, 서프로입니다. 현재 오전 11시 36분이 지나가는 시점이고요. 현재 한 11시쯤에 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좀 되면서 장중에 이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크게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.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지난주 수요일 날짜로도 이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발생이 됐었는데 역대 최초일 겁니다. 이거 5거래일도 안 되는 동안 두 번이나 이 코스피 지수가 이 8% 이상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됐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일단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, 일단 오늘 월요일장이 개장되자마자 유가는 무려 20% 폭등을 했습니다. 근데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 유가의 상승폭은 20%에 그치지 않아요. 그렇죠?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,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12%의 상승이 또 있었단 말이죠. 그렇다면 현재 반영되고 있는 이 유가의 상승폭은 20%가 아니라 총 40% 가까운 이 상승폭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뭐 거의 8%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또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, 이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좀 하실 때 이 주가만 보지 마시고요. 반드시 이 지수를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. 특히 이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를 보시는 게 좋은데, 지금 주가 위치 굉장히 자체가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. 왜냐면 요 좀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이 전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었는데,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 하단은 일탈하면서 이제 투매가 좀 크게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을 때 몇 퍼센트예요? 2.4%죠. 2.4% 하락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하단을 좀 이렇게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정말 크게 꺾여 있는 상황이다. 자,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저점을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또 했다가는 비중만 또 커지고 이 손실만 또 키울 수 있는 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잡으실 때는 반드시 뭐예요? 이 기준과 이 원칙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죠?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이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부터 좀 보여드리면, 하방에 대한 이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. 지수가 우하향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에 대한, 이 지수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다. 이 숏 배팅을 하고 있다. 이 선물 옵션 합성 지수를 봤을 때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은 지수가 하락해야만 수익을 보는 구조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사실 유가도 40% 가까이 폭등을 했죠. 전쟁은 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수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.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의 하락을 유도한 후에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결국에 뭐 삼성전자는 뭐 개별적인 이슈, 이 HBM 그리고 이 반도체, 뭐 파운드리 전부 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 좋지만 결국에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 시가총액 상위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1등 기업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할 때 다른 종목들보다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게, 이 파생 상품을 보면서 같이 살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결국에 이 주가라는 건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. 이 큰 돈을 운영을 하고 큰 돈을 진행을 하는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해줘야만 또 주가도 크게 오르는 거고, 이들이 매도하면 주가는 또 급락하는 게 대부분의 흐름이고 시장의 이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이 대응을 해야 된다.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주가는 반등을 좀 할 것이냐,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줄 수가 있는데,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좀 낙폭이 커지게 되면요,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계속 뺄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? 왜냐면 앞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죠. 이렇게 끌어올렸고, 최근 신고가 구간에서만 개인들이 좀 들어와 준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나가게 되면 외국인들마저도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는 뭐예요? 이 외국인들이 다시 여기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을 찾아내야 되고, 반대로 개인들은 매수를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,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,
왜냐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어때요? 개인들만 좀 계속 샀죠. 이 키움증권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. 키움증권에서 물량을 사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고 최근에 급락할 때도 키움증권이 물량을 엄청 샀습니다. 물론 이 물량이 전부 다 개인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물량이 개인일 가능성이 크죠. 저도 키움증권을 쓰고 누구나 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키움증권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최근에 이 음봉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사고 양봉이 나올 때는 개인들이 팔죠. 그렇죠? 보시면 이때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.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음봉에서 개인들이 엄청 사죠. 그리고 다음날 보면 매수 물량이 어때요? 줄어들었잖아요. 대폭 줄어들었습니다. 그럼 무슨 말이야? 지친 거예요. 더 이상 매수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또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죠. 그리고 다시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다시 주가 밀리고 있죠. 물량이 많죠. 매수 물량이 많죠. 그 와중에 이 골드만삭스는 어때요? 계속 물량 던지고 있죠. 계속 물량 던지고 있잖아요. 다 팔고 있어요.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. 모건스탠리도 좀 이렇게 보시면 물량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잖아요. 팔면서 지수 하락시키고 있다.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반대로 돌릴 때 우리는 매수 진입을 좀 해야 돼요. 그냥 야 주가 많이 빠진다. 많이 싸네. 기회 왔다 뭐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. 야, 얼마 전에 22만원이었고 22만 8,500원까지 찍었고 20만원 넘었었는데 지금 16만원까지 내려가고 있어. 17만 1,000원이야. 너무 싼 거 아니야? 여러분 이 싸다라는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주식은 싸고 비싼 거 없어요. 그냥 여기서 이 돈의 흐름에 좀 맞춰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막 무작정 담았다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중만 커지고 또 뭐예요? 손실도 같이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 시그널을 봐야 돼요. 지금 저점 계속 깨지면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. 이 물량, 이 매물을 아무도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렇게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이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저항에 맞고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. 그럼 우리가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면 결국에는 이 외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개인들의 매수가 멈추는 시점, 이게 손바뀜이 되는 시절, 이 수급이 전환되는 세력들의 수급이 전환되는 그 시점을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빠르면 오늘 저녁에 바로 저는 아래 꼬리 말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변동성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8시까지 제가 이 시간의 거래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.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이 낙폭이 큰 변동성에 또 공포를 여러 차례 경험하시고 또 올바르게 멘탈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을 좀 혼자 하시다가 손실을 크게 보시는 분들,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소통방에서 계속 이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있잖아요. 소통방 꾸준히 눈팅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놓치지 않고 이 대응이 가능하신데 보통 따로 연락이 오는 분들은 좀 이 안내들을 그때그때 캐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. 뭐 본업이 있다라거나 집안일을 한다던가 뭐 각자의 이런 개개인적인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통방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변곡점들을 잡아내고 있는데 이거 못 잡아가신 그 이후에 이미 손실을 보셨다,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연락을 받으면 저는 이미 이전에 변곡점들을 안내드린다라고 안내를 드린 건데 제 입장에서 정말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워요. 그렇죠?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. 안내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또 내 소통만만 계속 쳐다보시겠냐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식은 진짜 무조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구나,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답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아쉽지 않게 제가 방식을 아예 바꿀 겁니다. 이 매매 신호들을 원래는 소통방에서만 안내를 드렸던 거를 제가 이제는 문자로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잠시만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노출시켜 놨는데요. 화면 상단 잠시 보시면 010-3436-7531 번호 확인 되시죠? 위에 번호로 그냥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 놓으실래요?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. 저장도 해놔야 되고요.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삼성전자 구독자님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.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 매매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. 아무래도 소통방에서만 안내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도 되고 중간중간 피드백도 드릴 수 있고요. 일단 최소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지금까지 놓치셨던 제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제가 더욱 더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. 이렇게 좀 방식을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010-3436-7531 삼성
이렇게만 남겨놔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주주분들 전부 다 제가 이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매매 신호들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요새 저희 채널이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조회가 많이 타면서 구독자분들도 함께 같이 빠르게 붙고 있는데 그러는 만큼 지금 이거 신청 주시는 분들이 또 한두 분이 아니라서 따로 보내드리려면 차트 분석할 시간에 문자만 제가 하루 종일 보내고 있어야 돼서 제가 정리를 쫙 한 다음에 한 번에 이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또 구독자분들께는 따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, 특히 이 혼자 하시는 분들, 결국 투자라는 게 또 혼자 하시면 가르쳐주는 선생님 당연히 없는 거고, 매매를 선택하기 전에 매수나 매도나 똑같습니다. 매매를 선택하기 전에 참고를 할 수 있는,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파트너조차, 동료조차 없다 보니까 손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, 손이 먼저 나가게 되면서 감정이 또 자동적으로 실리다 보니까 가장 악순환이 되는 이 감정적인 투자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요, 나중에라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시면 저랑 저희 소통방 입장을 좀 하셔서요, 저랑 이 주식 공부도 좀 같이 하고요, 이 소통도 좀 하면서 혼자 힘겹게 주식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, 제가 되어드릴 테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선생님도 되어주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주식 파트너, 이 동료도 되어주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이 명확한 대응 전략과 함께 주가 전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